안녕하세요. 오지훈 국어정원의 오지훈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고정희 시인의 상한 영혼을 위하여라는 시를 가지고 수사법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뭐 당연히 수사법만 얘기할 수는 없고요. 시 내용 그리고 이제 시어의 상징적 의미 등을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 2020학년도 수능시험 대비 수능 특강에도 실려 있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3 학생들도 보셔도 되고요. 또 중학생들도 보셔도 됩니다. 이건 뭐 사실 학년의 구분이 따로 없어요. 뭐 시가 따로 뭐 중학생 봐라, 고등학생 봐라 이렇게 정해서 창작된 것은 아니니까요.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시를 보실 때는 처음에 제일 중요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자, 그 중요한 작업이 뭐냐 하면 바로 제목을 분석해 보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상한 영혼을 위하여라고 써 있네요. 상한 영혼. 자, 그리고 우리 시에서 꼭 중요한 것, 또 문학에서 중요한 것, 바로 꾸며주는 말과 꾸밈을 받는 대상. 요것을 분석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여기선 지금 영혼은 영혼인데 어떤 영혼? 상한 영혼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영혼이라고 하는 게 뭐죠? 실체는 우리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순수성, 우리의 본질, 이런 것이라고 흔히들 얘기하는 게 바로 영혼이죠.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이기 때문에 뭐 따로 상하거나 잘나거나 못나거나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자, 여기서는 영혼이 상했다고 하는군요. 음식이 상했다는 건 다르죠, 그죠? 그거는 뭐 말 그대로 너무 그 뭐 미생물이 때문에 먹을 수 없는 것이 됐다 이런 얘기지만, 여기서는 상처받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처받은 영혼을 위하여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상처받은 영혼이 또 어떻길래, 또 그것을 위해서 뭘 하려고 하길래 이 제목을 상한 영혼을 위하여라고 지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1년부터 갈게요. 상한 갈대라도 하늘 아래선 한 계절 넉넉히 흔들리거니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서도 갈대는 갈대인데 어떤 갈대? 상한 갈대. 자, 그러면은 갈대가 상했대요. 그럼 상했다는 것은 음식이 아니니까 갈대는 음식이 아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표현은 갈대가 상처를 입었다. 즉, 이 갈대는 잘못하면 죽게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상한 갈대라도 하늘 아래선 한 계절 넉넉히 흔들린다. 그러면은 마치 죽을 것 같았는데 이런 갈대라도 그냥 자연스럽게 두면, 그렇게 두면 한 계절은 넉넉히 흔들리고 만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와, 그런가 봐요. 그러면은 갈대는 되게 약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생명력이 되게 강하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좋습니다. 뿌리 깊으면야 밑둥 잘리어도 새수는 돋거니. 자, 이 갈대 상한 갈대인데요. 자, 이 갈대가 뿌리가 깊다면, 그렇다면 밑둥이 잘려. 밑둥이 잘리면 어떡해요? 죽은 거 아니에요? 자, 그렇지만 어때? 뿌리가 깊기 때문에 새순이 돋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식물한테 뿌리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뿌리가 없으면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진짜 이거 잘못하면 영영 뭐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뿌리만 깊다면 충분히 새순이 돋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충분히 흔들리자 상한 영혼이여 충분히 흔들리며 고통에게로 가자. 자, 이럽니다. 자, 근데 보세요. 흔들리는 거 별로 안 좋은 거잖아요. 사람이 막 흔들렸어. 삶이 막 흔들려. 재산이 막 흔들렸어. 사랑이 흔들려. 친구의 우정이 흔들려. 자, 어떻습니까? 굉장히 불안해지잖아요, 그죠? 자, 근데 어떻게 하자고? 충분히 흔들리자고 합니다. 그 말을 2번이나 반복해요. 충분히 흔들리며. 충분히 흔들리자 상한 영혼이여 충분히 흔들리며 고통에게로 가자. 와,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네요. 어떻게 고통으로 가자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고통은 좀 피하고 싶고 안 하고 싶고 겪지 않아도 될 일 아닌가요? 자,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요? 흔들리면서, 충분히 흔들리면서 고통에게로 가자. 자, 이럽니다. 자, 그러면 이건 무슨 의미일까? 충분히 흔들리면서 가자는 것은 그 고통을 어떻게 전부 받아들이겠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고통을 피하지 않겠다 수준이 아니라 아예 대놓고 적극적으로 고통과 만나버리겠다. 예,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일련을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이 사람이 자기가 지금 갈 때 그 관찰하러 갔다고 이렇게 자랑하는 뭐 그런 시인가요, 이게? 그렇게 봐야 될까요? 자, 자연을 소개하는 그런 시인가요? 그러려면은 다큐멘터리 같은 걸로 영상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줄글로 써갖고서는 보고서를 만들지 이렇게 운율 넣어갖고 알쏭달쏭하게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자, 그렇습니다. 자, 감 잡은 학생들도 있겠지만, 자, 이런 것이 바로 뭐다? 일종의 비유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더 상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자연물을 가지고 결국 뭐다? 사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 인생에서 상한 갈대와 같은 것은 어떤 상황? 바로 취업에 실패해, 공부를 못했어, 여자친구랑 헤어져서 남자친구 때문에 힘들어, 온갖 막 부모님 때문에 막 힘들어, 그냥 막 사는 게 너무 막 귀찮고 막 괴로워. 자, 이런 일들 전체가 바로 상한 갈대가 바람에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이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꼭 직유법, 은유법 이런 거 쓰지 않아도 이런 내용을 가지고 사람 얘기를 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비유와 상징을 전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걸 굳이 그 비유법의 종류로 나눠 보자면 은유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따로 A는 B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징법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상징법은 원관념하고 보조관념 중에서 보조관념만 나와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거는 문맥으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1년을 다 읽어봤을 때 갈 때 흔들리고 그리고 그래도 세수는 돋을 수 있고 이런 얘기를 바탕으로 봤을 때 이런 내용을 가지고 봤을 때 이것은 사람 얘기로 치면 고생하고 답답한 시간을 보낼 때 그때를 말하는 거구나. 그렇게 답답한 시간을 보내도 우리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구나. 이렇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러면 계속 한번 볼게요. 2연 보시죠. 뿌리 없이 흔들리는 부평초 잎이라도 물 고이면 꽃은 피거니. 자, 이럽니다. 자, 이번에는 뭐예요? 부평초 잎이에요. 부평초 잎인데요. 어떻다? 뿌리 없이 흔들리는 부평초 잎. 네, 역시 꾸며주는 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부평초가 뭔지 정확하게 몰라도 상관없어요. 네, 앞에 있는 꾸며주는 말이 더 중요한 겁니다. 뿌리 없이 흔들리고 있다. 자, 이런 잎인데 물 고이면 꽃은 핀다. 신기하네요, 그죠? 그러면 어때요? 앞에서는 그래도 뿌리는 있었잖아요, 그죠? 여기 뿌리 있었는데 이제는 어떻다? 뿌리도 없어. 뿌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꽃은 필 수 있다 이거죠. 자, 이 세상 어디서나 개울은 흐르고 이 세상 어디서나 등불은 켜지듯. 자, 이럽니다. 자, 이 세상 어디서나 개울은 흐른다. 그렇죠. 개울이란 건 막 그 특별한 건가? 막 그 저기 해외여행까지 가서 꼭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동네도 있어요? 조금만 가면 동네도 있어요. 그죠? 또 이 세상 어디서나 등불이 켜진다. 그래. 그 뭐 등불이 이게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아주 그 최소한의 조건이죠. 그죠? 우리가 살고 있는 데서 등불이 아예 없이 살 수 있는 데는 없잖아요. 지금은.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러한 최소의 조건들, 자,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얘기인데, 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가 보여요? 바로 대칭 구조가 보이네요. 자, 이 세상 어디서나 게으른 등불은 흐르고 켜지듯 해서 이거 무슨 법이라고요? 대꾸법. 네. 자, 그래서 막 운율 형성도 하면서 비슷한 의미를 지닌 시행을 반복하고 있으니까 모두 된다. 반복해서 강조도 되고 있다. 네, 그래서 반복의 효과가 두 가지지, 그죠? 뭐랑 뭐? 의미 강조하고 운율 형성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반복법 중에 하나가 바로 대꾸법이 되는 것이고요. 자, 계속 갈까요? 가자 고통이여 살맛 떼고 가자. 이번에 또 나왔어요. 가자 고통이여. 렛츠고. 그죠? 살맛 떼고 가자. 왜 살을 맞대고 그래요? 징그럽게. 자, 그게 아니라 뭐예요?
위에서 얘기했던 바와 같이 고통 피하지 않을 거야. 고통 너 나를 만나보자. 도대체 네가 정말 실체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네가 뭐 나 이렇게 막 두렵게 하는 것 같은데 그 실체가 있나 없나 한번 만나보자. 자, 이거죠. 오, 정말 이 적극적인 자세가 막 눈에 띕니다. 자, 외롭기로 작정하면 어딘들 못 가랴. 그렇습니다. 자, 사람이 탁 마음 먹고 나는 외로워도 슬퍼도 상관없어. 내 삶을 살 거다. 이렇게 마음을 딱 먹는 순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사람이 참 이거 문제 없이 살고 싶다. 편안하게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을 내면 낼수록 고통과 괴로움이 커지기가 쉽습니다. 놀랍게도. 자, 근데 어때요? 고통, 컴온. 내가 너를 상대해 주겠어. 네가 어떠냐 한번 보자. 이렇게 마음 먹는 순간 문제는 눈 놓듯이 사라진다는 이런 역설적인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도 어때요? 대칭구조다. 그죠? 뭐 목숨 걸면 지는 해가 문제겠냐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밤 무서워하지만 그 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밤은 뭐라고요? 낯에서 뭐 빛만 뺀 상태. 그러니까 귀신이고 뭐고 무서울 거 없습니다. 밤에 귀신 나온다 하면 낮에도 귀신이 있어야죠. 그죠? 근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어때요? 밤에는 무섭고 낮에는 괜찮고 근데 그러잖아요. 그죠? 네. 자, 그러면서 고통과 서러움 땅 헐헐 지나서 뿌리 깊은 벌판에 서자. 자, 이럽니다. 자, 고통과 서러움의 땅을 헐헐 지난다. 헐헐 눈에 확 들어오죠. 자, 이거 무슨 법이게요? 무슨 법? 의태법. 왜 의태법이에요? 헐헐은 나비나 뭐 이런 곤충 따위, 특히 나비나 나방 같은 애들, 그런 애들이 나는 모습을 흉내낸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의태법이고 얘는 뭐의 일종이다? 바로 비유법의 일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뿌리 깊은 벌판에 서자. 그러면 의미를 봤을 때 어때요? 고통과 서러움의 땅을 지나서, 그러면 앞에서는 만났잖아. 그죠? 만났고 이제는 어때? 다 지나서 어디 서자고? 뿌리 깊은 벌판에 서자. 그러니까 아까 위에서는 뭐 뿌리가 잘 깊으면 뭐 밑둥잘도 상관없고 또 만약에 뿌리가 없더라도 상관없다고 얘기했고요. 자, 이러한 과정을 모두 지나서 이제 어디로 간다? 고통과 서러움의 땅을 훨훨 지나서 뿌리 깊은 벌판에 서자. 야, 이제 뿌리 깊은 벌판에 갔어. 그리고 여기서도 계속 청유형 어미를 쓰고 있잖아요. 청유형. 함께 하자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것은 뭐라고 볼 수 있다? 화자가 나는 잘났고 너는 못났는데 너는 그래도 그냥 열심히 살아봐. 이렇게 지시하는, 가르치려고 드는 이른바 꼰대 스타일의, 자, 그런 게 아니라 바로 뭐다? 공감이다. 공감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네. 자, 두 팔로 막아도 바람은 불듯 영원한 눈물이 없느니라. 오, 이거 보세요. 자, 또 바람은 불듯 그래가지고 직유법 쓰고 있잖아요. 자, 근데 의미를 봐야지. 그죠? 두 팔로 막아도 바람은 불듯이 영원한 눈물이란 있다 없다? 없다. 영원한 비탄이란 없느니라. 그래서 여기서도 뭘 쓰고 있어? 대꾸를 또 쓰고 있다. 네. 자, 이 바람이 분다. 바람은 자연에 그냥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죠? 공기가 이렇게 한쪽은 많이 쌓이고 한쪽은 적게 쌓여서, 다시 말해서 압력의 차이 때문에 공기가 이동하는 게 바람이지 않습니까? 자, 그거를 불지 마! 라고 한다고 불지 않을 수 있나요? 다 붑니다. 그죠? 나의 의지와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샤워하고 깨끗한 옷 입고 깨끗한 데 앉아 있어도 파리가 어디서 들어와서 파리가 휙 날아서 내 머리 위에 앉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한테는 절대로 파리가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죠. 그리고 파리가 왔다고 해서 막 나는 인간이 참 별로네, 막 더러운 인간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죠. 자, 그와 마찬가지로 바람이 불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문맥상으로 살펴본다면 나한테서 고생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일 수 있다. 내가 잘하든 잘못하든 그 고생이라고 하는 것,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무서움, 공포, 짜증남, 화남, 귀찮음, 온갖 역경들, 이런 것들 다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마음을 턱 놔버리는 거죠.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바로 그런 겁니다.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뭐 굉장히 무슨 뭐 티베트에 가서 뭐 이렇게 명상하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예. 자, 그냥 있는 그대로 살면 된다 이런 얘기죠. 아, 얼마나 좋아. 자, 그러면서 그렇게 그런 것처럼 어떻다? 영원한 눈물이는 없다. 영원한 비탄이란 없느니라. 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영원한 눈물은 없어요. 바람이 불다가 어떻게 됩니까? 바람이 맨날 불어? 24시간? 강풍이 아니잖아요, 그죠? 불다가 그치다가 또 불다가 그치다 하는 것처럼 영원한 눈물이란 있다 없다? 없어. 비탄도 없어. 이런 탄식 없어, 그죠? 자, 여기서도 댓글을 쓰고 있고 반복 강조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써줘야지. 반복 강조 의미 반복 강조. 근데 다만 지금 글자는 다르죠, 그죠? 눈물과 비탄이기 때문에 글자는 다르지만 문맥적 의미, 상징적 의미는 서로 같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의미 반복 강조라는 말을 할 수가 있다. 캄캄한 밤이라도 하늘 아래선 마주잡을 손 하나 오고 있거니. 자, 이번엔 또 어때요? 밤은 밤인데 캄캄한 밤이다. 아니, 여보세요. 당연히 그 밤이 캄캄하지. 그럼 화난가? 자, 물론 저도 압니다. 예, 밤이 캄캄하다는 것을요. 자, 근데 여기서는 어떤 의미냐면 화자가, 더 나아가서는 이제 작가가 이 밤의 여러 가지 특성들 중에서 그 중에서 뭐 캄캄하고 앞이 잘 안 보이고 어둡고 이런 걸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즉 인간 삶으로 얘기하자면 고통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 인생이 너무 괴로운 시간, 그런 시간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온 세상이 다 까매. 가도 까매. 밤이 끝나기 전까지는 계속 까맣잖아요. 자, 그럴 때까지 그냥 그런 상황이 바로 뭐 캄캄한 밤. 자, 이제 그런 밤이라 할지라도 하늘 아래선, 우리가 지구에 산다면 다 하늘 아래 있잖아요, 그죠? 마주잡을 손 하나 오고 있다. 자, 이게 손이 손님인지 이 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어때? 앞에서 마주잡을 손이라고 한 거 보니까 아마도 이 우리 핸드, 이 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게 하나 오고 있다. 그럼 뭐 손이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 그게 아니라 최소한의 삶의 여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용기, 기회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용기를 내라. 죽지 말라 이겁니다. 우리 막 고등학생들 너무 공부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죠? 막 성적은 안 나오고, 입시는 다가오고, 엄마는 뭐라고 하고, 아버지도 한마디 할 때마다 뭐라고 하고, 형은 비웃고, 언니는 막 놀리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자, 근데도 어떻게 우리는 공부를 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공부니까 해내야 된다. 아무리 성적이 낮아도 자기가 막 몇 등급이야, 지금 너무 성적이 안 좋아, 이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살아남을 길이 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 작품은 정리를 해보면 기본적으로는 이 비유적 표현들을 많이 사용을 해서 작가의 메시지, 다시 말해서 주제를 전달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 또 대꾸법과 같은 쉬운 운율 형성을 통해서 시 읽는 맛, 즉 운율감을 살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뭐 갈대랄지 또 부평초 잎이랄지 꽃, 그 다음에 개울, 등불, 이런 소재들은 다 일상적 소재라고 하는 것이죠.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소재를 일상적 소재라고 하는데, 이 작품은 일상적 소재를 이용해서 작품을 형성하고 있다, 또는 형상화하고 있다, 표현하고 있다,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러면 누가 좋냐? 바로 독자가 좋습니다. 어려운 시어로 써 있으면 내용 파악이 잘 안 되는데 쉬운 시어로 써 있으니까 의미 파악도 잘 되고 상징적 의미 파악도 비교적 쉽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상한 영혼을 위하여라는 작품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자, 여기 이렇게 이 표현 방식이라고 하는 건 작품 내부에 구석구석 숨어 있기도 하고 또 자연스럽게 스며 있기도
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번 시간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좋은 작품을 가지고 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